혁신과 공공행정팀 정금나 전문가님께서 SDG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MDG에서 마찬가지로 SDG 17개 목표 중에 첫 번째는 빈곤 철폐입니다. 빈곤 철폐 없이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 철폐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중요한 달성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정의와 평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4년 개발의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SDG 달성을 위한 6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디그니티, 존엄, 프로스페리티, 번영, 저스티스, 정의, 파트너십, 연대, 플래닛, 지구환경, 그리고 피플, 사람입니다. 새로운 개발 목표는 단순한 국제개발 의제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 속에서 폭력을 겪으면서 그리고 불안과 부정의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꿈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폭력, 극심한 빈곤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평화롭고 참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안과 부정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일 4,000명의 15세 미만 어린 여자아이들이 조혼문화로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의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여성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800명의 여성들이 예방 가능한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조혼, 강제결혼, 임신, 출산 등을 말씀드리면 이건 여자들만의 문제이지 국제개발에서 보편적으로 다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차별은 여성과 여아에게만 차별과 악습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개발 비용과 개발 효과성 저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 보건, 모성 사망률, 경제 성장은 전 세계 개발 기구 그리고 우리 코이카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자하는 핵심 개발 분야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여성이 교육, 보건, 경제, 역량 강화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 속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철폐를 위한 개발 협력 분야의 최우선 수단이자 목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DG의 성평등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전에 있었던 MDG 성평등 목표에 대해서 간략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많은 국제 규약, 협약 등과 달리 2015년이라는 달성 기한을 세우고 그리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MDG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은 1999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감소되는 등 MDG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MDG 성평등 목표 달성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령 지난 20년간 전 세계 산모 사망률은 47%나 감소했지만 4분의 3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않고 전 세계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현재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 세계 성인 문맹자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국제기구와 여성계에서는 성평등 목표 달성의 이러한 미흡한 결과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MDG가 성차별을 야기하는 사회적인 구조 그 자체는 다루지 않았고 두 번째,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반영했어야 할 중요한 세부 목표와 지표를 제외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4,000명의 15세 미만 여성들이 조혼 문화로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소시킨다는 MDG 목표는 그리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 빈곤과 기한 퇴치를 MDG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가의 농업과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재산 소유권과 자원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의 교육률 지표만으로 성평등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MDG 성평등 목표와 수행 과정의 문제를 평가하면서 SDG 성평등 목표는 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진 5번째 독자 목표이자 다른 10개 목표에 범분야적으로 반영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10개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집 91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DG의 성평등 목표가 이렇게 이중구조, 독자 목표와 범분야 목표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국제기구와 여성계는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여성폭력과 여성의 경제권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 목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모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각자 개별마다 동일한 개발 요구와 필요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 장애, 연령, 빈곤 등 각자가 속한 위치와 집단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젠더 분석과 범분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SDG 성평등 목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 성과 지표에 대해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 통계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에 SDG 세부 목표별로 각각 한두 개의 지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 지표들은 현재 최종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과 지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성평등과 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지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아쉽게도 성평등, 무급 가사노동, 성적 재생산 권리 이런 분야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고 예상과 전문가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표 개발과 함께 성별 분리 자료의 구축과 정보의 보급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한 역량 강화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SDG 성평등 목표가 MDG와 차별성을 갖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UN 위비는 SDG 성평등 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우선 분야로 첫 번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능력과 자원, 세 번째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참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MDG 목표와 국제개발기구들의 지원이 교육과 보건이라는 사회적인 분야에 집중된 반면에 성폭력,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의 악습과 폭력 문제,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월등히 낮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SDG 성평등 목표는 성차별을 야기하는 제도적, 경제적인, 문화적 관습과 제도 자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활동하고 개인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속에서 코이카와 관계기관들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분야에 대한 OECD DAC 회원국의 지원금은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이 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에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 지원금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양자 지원금의 2%만이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SDG에서 핵심 과제로 구상하고 있는 여성 폭력, 평화와 안보,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에 대한 원조 기관의 지원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SDG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까지 소외되었지만 개발 효과성이 큰 성폭력,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참여와 리더십 분야에 코이카와 관계 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2010년 한국 정부의 OECD 가입 이후에 코이카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를 통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평등 전략 설정, 성주류화 전략 설정, 성인지 가이드라인 제정, 성인지 담당관 제도 도입,
성주류화 시범사업 지정 등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젠더 마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사업의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ODA 사업은 전체의 4%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2015 SDG 체제를 맞이하면서 이제 제도적인 개선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평등 목표의 실행과 달성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여성 관련 개발 협력 분야는 성별 분리 통계, 사업 진행 자료, 성과 지표 등이 기본적인 자료와 통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향후 코이카와 관계 기관들이 성평등 분야 통계와 자료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한 개발 효과와 성과를 누리는 사업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